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6강 창의성과 혁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의성과 혁신은 앞서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창업가 정신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분들도 창업가 정신이라는 걸 정의할 때 많이 이제 언급했던 두 개의 단어입니다. 먼저 이 창업가적 기회 이해를 조금 먼저 하시는 게 필요한데, 자주 기회 포착, 기회 인식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먼저 기회 포착이라고 하는 것은 창업가 정신 자체가 이제 미래의 제품 및 서비스 창출을 위해서 기회가 왜, 그리고 언제, 어떻게 경제에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질문들을 초점을 맞추는 과정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생수를 먹고 있는데 물에서 어떤 이상한 맛이 나요. 그래서 봤더니 사회적으로 이 물을 만들어내는 곳에 수원이 오염이 됐거나 또는 일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라고 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기회를 포착하는 과정이고, 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라고 하는 과정이 기회를 인식하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해결 방안, 즉 어떠한 아이디어가 어떠한 경제성을 만들어내고 그 경제성이 부를 창출하는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기회 포착과 기회 인식의 과정이라고 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창업가적 기회의 핵심의 주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창의성을 대변하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의적 추구. 두 번째, 혁신적인 과정. 여기서 앞서서 앞부분에서 창의적 추구와 과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창의성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어떠한 아이디어가 창의적인지 확인하는 거고, 혁신 과정은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과정 또는 실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새로운 방법으로, 한마디로 즉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더 효과적으로 만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자면요,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원천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원천에서는 예기치 못한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자, 어떤 예기치 못한 사건이냐, 우리가 흔히 최근에 온라인 강의를 많이 하다 보면은 줌이라는 것을 많이 활용하죠. 사실 줌이라고 하는 건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서 새롭게 생긴 게 아니라 이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하게 코로나와 같이 뭔가 비대면 상황을 많이 만드는 상황 때문에 갑자기 성공하게 된 케이스예요. 두 번째로, 이러한 코로나와 관련된 것들 중에 대표적으로 이 코로나 감염증 자체는 예기치 못한 비극에 속하는데요. 예를 들면 사전에 알지 못했던 바이러스였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기치 못한 비극에 속합니다. 그 다음, 불일치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 불일치 하는 과정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길 배송 서비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원래 어떠한 문제를 발생시켰을 때 어떠한 문제가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불일치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불일치하는 과정에서 특히 배송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배송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주로 3일 또는 이틀 해서 약간 비정확한 배송 서비스였다가 이것이 소비자 의견과 불일치하는 과정이 생기면서 우리가 이길 배송 서비스, 즉 당일 또는 다음날 배송하는 서비스로 좀 변경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정을 요구하는 것들도 있어요. 여기서 과정 요구하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최근에 당에 대한 어떤 건강의 위험성, 이런 것들이 대두되고 하는 과정이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스테비아 등과 관련된 어떤 무설탕 또는 무카페인 해서 어떤 무가 들어가는, 뭔가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과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용해서 무설탕 제품들이라든지 무카페인 커피, 무카페인 음료 또는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전기차, 이런 것들도 특정한 과정에 의해서 발생된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산업과 시장의 변화로 인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들도 있는데요. 최근 다양하게 많지만 위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원격 위료 산업이라는 것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람들이 직접 병원에 가지 않고도 실제로 집에서 원격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또는 그거에 대한 진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건데, 이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리고 산업의 발전을 통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인구 통계학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인구 통계학적으로 최근에는 저연령보다는 고연령층의 고령화되는 사회가 많기 때문에 노인들을 위한 마을 공동체를 만든다라는 식의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들도 있는데요.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건강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에 치우쳐졌을 때 만들어지는 PT샵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어떤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개념들이 좀 변경되었다. 즉, 최근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것들처럼 다양한 과학 기술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에 따라서 스마트폰 기술, 바이오 산업, 로봇공학 등 다양한 부분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봤던 것 중에서는 인공지능 로봇이 실제 사람과 같은 거의 형태의 인공지능 로봇이 나왔고, 그 로봇이 직접 생각도 하고 말도 하는 것도 보았고요. 또는 최근에 저희가 기획서 쓰거나 또는 어떤 문장을 쓰거나 또는 코딩할 때에도 GPT 관련된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지식이 변화함에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산업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원천에는 대표적으로 트렌드라는 것이 있는데요. 트렌드에서 어떤 것들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먼저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트렌드 신호가 대부분의 사람들의 현재 패러다임, 즉 현재에 있는 생각들을 많이 바꿔주고 있는데, 이것이 사회적, 기술적, 경제적 또는 정부적인 트렌드로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면밀한 평가와 그리고 과정에 생기는 통찰력이 잠재적으로 창업가적인 아이디어의 다양한 원천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천에 대두되는 대표적인 트렌드는 사회적 트렌드, 기술 트렌드, 경제적 트렌드, 정부 트렌드가 있다고 해요. 먼저 사회적 트렌드라고 하는 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인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고령화되니까 노령화 인구 통계를 활용한 트렌드. 그래서 앞으로 쭉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을 거고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좀 적어질 거다라는 것이 있다든지, 또는 식습관의 변화로 인해서 체력을 개선하거나 체질이 변화되고 있다든지, 또는 코로나처럼 새로운 환경들이 많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질병 등의 새로운 것들이 많이 등장할 것이라는 등의 트렌드를 사회적 트렌드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기술 트렌드라고 하는 건 산업기술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모바일의 기술이 발전, 즉 모바일 안에서 TV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인터넷도 할 수 있고, 이제 요즘에는 AI 비서가 등장해서 이 친구가 단순히 전화나 다른 메신저나 이런 역할이 아니라 내 비서로서의 활동도 하는구나 라는 것들도 만들어질 수 있고요. 인공지능과 같이 다양한 부분 내에서 인공지능 기술들이 만들어지면서 그에 따라서 변화되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바이오 산업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약품이라든지 또는 단순히 약이 아닌 사람들에게 성형 등등 또는 영양 또는 건강 이런 것들에 대한 산업군들도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트렌드에서는 우리가 소득 증가, 한마디로 개인의 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런 성과에 대한 압력이 많이 강화된다는 등등등 여러 가지 경제 부분에서 트렌드가 있을 것 같고요. 정부 트렌드는 정책의 변화라든지 또는 규제가 강화된다든지 그 밖에도 정부가 컨트롤하고 있는 다양한 소비원들, 원유 또는 전기 등등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정부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지식 및 학습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요. 창업가들은 아이디어가 실적인 기회로 이용될 수 있도록 경험, 교육으로 인해서 습득한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산업적 지식, 그리고 기존의 시장 지식, 기존의 고객에 대한 이해, 특정 관심 분야에 대한 지식 또는 기타 등등 다양한 지식들을 창업가들이 다양한 혁신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이게 잠재적 기회가 있을까? 없을까? 등등 다양한 변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창업가적 상상력의 특징은 대표적으로 이렇습니다. 문제들을 가용한 모든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창의적인 사고와 그리고 체계적인 탐구를 융합하고 분석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는데요. 여기서 모든 시각이라 했던 것처럼 다양한 관점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무엇인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어떤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그것은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시장에서는 해결 방안에 대해서 값을 치를 것인가
등등 다양한 것들을 질문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다양한 관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마트를 갔는데 마트에 진열된 상품들이 있어요. 그럼 그 상품들을 보고선 과연 소비자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여지고 생산자의 관점은 어떻고 유통업자의 관점에서는 어떨까라는 등의 관점의 시각에서 저기에 있는 DP되어 있는 전시되어 있는 상품들을 본다면 다양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처럼 창업가들은 다양한 상상력을 가져서 창의성과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창업가적인 통찰력과 노하우로 전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창의적인 사고, 체계적인 탐구를 통해서 성공을 한다는 것, 그리고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것을 충족시킬 만한 독특한 기회를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것, 그다음에 문제를 기회로 바꾸려고 한다는 것, 수요가 공급을 의미하듯이 문제가 해결 방안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 즉, 앞서서 다양한 관점을 얘기했듯이 여기서도 한 개의 문제를 보거나 하나의 가치를 봤을 때 하나의 눈이 아닌 여러 가지 눈으로 봐서 문제를 기회로 바꾸기도 하고, 또는 마치 어려운 위험의 상황을 기회로 생각한다든지, 또는 독특한 방법을 생각한다든지, 또는 해결 방안을 잘 인식한다든지 하는 형식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창의성이란 무엇일까요? 창의성이란 어떤 시스템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창의성이라 하면은 완전 다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완전 다른 게 아니라 기존의 것을 어떻게 잘 개선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과정에서는 목표 지향적이고 그리고 문제에 대해 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사람으로서는 해결 방안을 결정하는 자원으로서 하나의 방안에 적응하는 사람, 굉장히 혁신적인 해결 방안을 구하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의 자원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과 사람이 없더라면 창의성은 우리가 구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흔히 창의적인 팀 만들거나 창의적인 것을 뭔가 해내려고 한다면 어떠한 과정을 할지를 잘 정해보시고 그리고 누군가와 할지를 정하시면은 보다 더 좋은 창의성이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창의적인 과정을 실행하는 방법의 이해에는 자료와 같이 있는데요. 모두가 어느 정도의 창의적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남들보다 창의성에 있어 뛰어난 소질을 갖기도 해요. 그래서 창의적 과정은 어려운데 창의성은 개발되고 향상될 수 있는 과정으로서 우리가 창의적 과정을 잘 하려면 매번 다양한 것들을 실현해보고 그리고 그에 대한 방법을 배우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보고 가치를 계속 보려고 하는 다양한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문제 해결을 지향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각자의 창의적 능력을 개발하는 데 매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어요. 한 개는 적응자로서 접근하는 방법, 두 번째는 혁신자로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적응자로서 접근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리하고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 그리고 문제를 찾는 것보다 해결에 좀 집중을 하는 거, 그리고 현재의 관행을 개선하려고 시도해보는 거, 그 다음에 수단에 집중하려는 경을 갖는 거, 그 다음에 세부 업무에 능숙하는 거, 그 다음 집단의 응집성과 협력에 민감한 거. 반면에 혁신가들은 특이한 관점으로 과업에 접근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문제와 해결 방안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 현재의 관행과 관련된 기본적인 가정에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거, 즉 한마디로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됐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단을 중시하지 않으며 결과에 더 관심을 두는 거, 그리고 일상의 업무에 대해서 매우 지유를 한다는 거, 새로운 걸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합의에 무관심하고 다른 사람에게 냉담한 거, 그래서 뭔가 자신의 뜻이 있으면 그 뜻을 밀고 나가는 사람들이 혁신가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전형적인 창의적인 활동 생각을 하는 과정은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먼저 배경 및 지식을 축적하는 과정. 그래서 뭔가 성공적인 창작품들은 일반적으로 조사 및 정보 수집에 의해서 선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두 번째는 인큐베이션 하는 과정. 창의적인 사람들은 그들의 어떤 잠재의식을 준비 단계에서 수립된 방대한 양의 정보를 숙고할 수 있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로 아이디어 경험 단계가 있는데요. 되게 흥미로우면서 개인이 찾고자 하는 아이디어나 해결 방안이 발견된 단계입니다. 네 번째로는 평가와 실행이라는 걸 해요. 창의적으로 노력이 가장 어려운 상태이고 어려운 단계이고
많은 용기, 자기 훈련, 인내심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과정은 뭔가 연습하는 과정과 그리고 아이디어를 경험하는 과정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이에 뭔가 피드백이 많아서 피드백을 계속 보완해 나가는 과정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이 창의적 개발에 도움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관계 인식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것들이 다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기능적 관점에 대한 개발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우리가 상대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프로젝트를 완성할 때 어떤 시도를 어떻게 할까,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 그래서 또는 어떤 기능을 써야 될까 하는 식으로 다양하게 보지만 그중에서 기능의 관점에 대한 걸 새롭게 개발해 본다면 더 좋은 창의성 개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운 방어 방식을 제거하는 사고도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양자택일 사고, 안전추구, 고정관념, 그리고 확률적 사고를 하는 것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직에서의 7가지의 창의성들이 있는데 한 개씩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먼저 아이디어 창의성, 이거는 이제 생각에 대한 창의성이 같고요. 그 다음에 물질 창의성. 물질 창의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물질적으로 이제 어떤 창의성을 낼 수 있을지라는 거고, 조직의 창의성, 조직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창의성이 있을지, 관계 창의성, 외적 관계에 대해서 형성할 때 어떤 창의성을 지녀내는지, 이벤트, 그리고 내적, 그리고 자발적 창의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창의성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알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 중에 우리는 오늘 아이디어 창의성이라는 게 무엇인지만이라도 잘 알고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의성이 발휘되는 풍토의 중요한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특징 몇 가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는 인력을 과도하게 통제하지 않는 신뢰적인 경영진. 두 번째는 모든 기업 구성원들 간에 개방된 대화 채널. 세 번째는 사회 관계자들과 중요한 접촉 및 커뮤니케이션. 네 번째는 매우 다양한 성격 유형. 번째는 변화에 대한 수용 의지. 다음 새로운 아이디어 실험 즐기기. 다음 실험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작은 두려움. 그 다음에 장점에 대해서 근거한 종업원 선별 및 승진. 다음 제안 제도 및 브레인스토밍을 포함한 아이디어를 장려하는 기법을 사용하는 것. 다음 목표 달성을 위한 충분한 재정적, 관리적, 인적, 그리고 시간의 자원을 특징으로 갖습니다. 자, 이번에는 혁신을 한번 알아볼게요. 혁신이란 창업가들이 기회를 시장성 있는 해결 방안으로 전환시키는 과정. 두 번째로 좋은 아이디어를 생성하려는 비전과 실행을 통해 개념을 유지하려는 인내 및 헌신의 조합. 세 번째로는 창업가적 과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능. 그 다음에 마지막 창업가 정신의 어떤 특정한 특징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혁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앞서 말했던 창의성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방법이 다행히 기회를 시장성이 있는 해결 방안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즉 한번 포착된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사업화시킬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들, 그리고 그때 어떤 방법을 쓰는지, 이런 것들 혁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혁신에는 4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발명이라고 하는 유형입니다. 흔히 발명은 많이 들어봤죠. 한마디로 새로운 제품, 서비스, 한마디로 즉 어떻게 뭔가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들, 처음 만들어지는 것들을 바로 발명이라고 많이 하고요. 두 번째로 확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확장은 기존의 제품 및 서비스를 어떤 것을 확장할지, 예를 들면 뭐 소재를 확장하는지 아니면 서비스를 확장할 건지 등 여러 가지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방식을 정리해보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복제. 복제는 어떤 특정한 과정을 잘 복제해서 거기에 나의 뜻을 넣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잘 되는 곳을 넣겠죠, 그렇죠? 잘 되는 곳을 넣어서 우리 것을 만드는 것. 다음 통합. 자, 통합이라고 하는 건 기존의 개념과 요인들을
새로운 공식에 결합하여 기존에 이미 발명된 수많은 아이디어나 아이템을 시하고 새로운 적용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을 포함해요. 그래서 이런 통합은 여러 가지 발명된 아이디어들을 결합해가지고 어떤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로 시키는 방법들을 얘기해요. 자, 그럼 대표적으로 몇 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먼저 발명 같은 경우는 어떤 예가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제가 예전에 청소년 친구들한테는 들었던 건데, 창업 동아리를 하는 친구들과 선생님이 짜장면 껍데기 비닐을 빨리 뜯는 어떤 접착제 또는 테이프를 발명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짜 없던 제품이기 때문에 그거는 발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확장의 경우에는 현재 내가 아이디어가 있는 상태예요. 예를 들자면 일반적으로 연필이자 적읍시다. 연필이 있는데 연필과 지우개를 원래 별도로 따로따로 들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연필 자체에서 우리가 바로 지울 수 있다면 어떨까? 라는 그런 의문점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필의 끝에 지우개를 답니다. 라는 식의 어떤 서비스나 제품들을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뭔가 적용해보는 것들을 얘기하고, 복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되고 있는 것들을 딱 복제해서 내 거화 시키는 과정이에요. 즉,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는 사업을 뭔가 학계 운영 모델 잘 모르겠다 싶으면 잘 되는 곳에 가서 거기를 그대로 복제해 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통합이라고 하는 건 위에 앞서 말했던 이러한 요소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섞이는 것들을 통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혁신에는 원칙 10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행동 지향적으로 되라. 즉, 몸이 먼저 움직여라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들으시는 분들께서 만약 혹시 창업을 하거나 문제 해결할 일이 있다면 뭔가 좀 기다리거나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한번 움직여 보신 다음에 한번 정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패로부터 배워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실패를 계속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실패에 만약에 한다게 된다면 거기에서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그걸 잘 수용해라 하는 거.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실패로부터 배워라. 아까 말했죠. 그렇죠? 세 번째로는 계속 일해라. 자, 이거는 우리가 일은 쉬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 간에. 그래서 별도로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뭔가 지속적인 일, 계속 일하는 게 뭔가 일만 하라는 게 아니라 계속 일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아이디어를 내고 일이 만들 수 있게끔 유지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작게 시작하라. 작게 시작하라고 하는 건 너무 큰 거를 하다 보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시도부터 해서 점점점 능력을 키워나가라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목표를 높게 잡아라 라고 하는 것은 높은 목표일수록 범위가 넓어져요. 아이디어의 범위가. 그래서 넓어진 범위 아래에서 다양한 시도와 다양한 경험을 해왔으면 좋겠다는 의미인 것 같고요. 네, 여섯 번째는 이정표 일정을 준수하라요. 그래서 이정표 일정을 준수하라는 어떤 일정을 잡고 났을 때 막 일정을 잡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목표를 언제까지 할 거라면 그 언제까지 하는 걸 기점으로 역으로 내가 언제는 무엇을 해결하고 언제는 무엇을 시도를 해야지, 무엇을 도전해야지 라는 일정을 준수해달라는 거고, 마지막 영웅적인 활동에 대해 보상하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대가를 보상하라는 거예요. 즉, 팀원이 했거나 또는 본인이 했을 때에 내가 무언가를 달성했다면 그 달성한 만큼 무언가를 줘야 한다는 거고, 그 다음 시도, 테스트, 수정해라 이런 게 있는데, 시도는 작은 거예요. 한마디로 도전이라고 하는 큰 것보다는 작은 걸 많이 하라는 뜻이고, 실험도 많이 하는 뜻이고, 그리고 마지막 그런 실험의 결과에서의 피드백을 잘 반영해서 수정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제품, 과정 또는 서비스를 고객 지향적으로 만들어라. 즉, 생산자의 지향적으로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걸 구매할 소비자 지향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 이러한 것들을 소비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오늘은 창의성과 혁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먼저 창의성에 대해서 다양한 내용들을 보았어요. 물론 내용 중에서는 이해 안 하겠지만 저는 딱 하나만 좀 기억했습니다. 창의성이라 하는 건 어떤 문제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기회를 인식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라 개선된 아이디어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과,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창업가들이 기회를 시장성 있는 해결 방안으로 전환시키는 과정, 즉
내가 단순히 어떤 아무런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시장성 있는 해결 방안으로 전환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를 고민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강의를 듣는 분들께서는 창의성과 혁신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하셔서 추후에 팀 프로젝트나 또는 어떤 문제를 해결했을 때 꼭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